혜래입니다. 금일은 정간 지지, 그 중에서도 정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정간 지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문은 간단하죠. 천간, 지지, 하늘과 땅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사주는 기본적으로 네 개의 기둥과 그 기둥에 있는 각각 두 개의 글자 총 합해서 8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글자를 정간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간,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어렵진 않죠. 보통 갑을 병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양과 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양, 원래 갑, 목, 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오행 나무, 불, 금, 토, 수 이 5가지 오행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만들어낸 10개의 구성이 천간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양, 음으로 구분해서 갑목이 양이 되고 을목이 음이 됩니다. 그리고 화는 병화가 양이 되고 정화가 음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무토가 양의 토고요. 기토는 음의 토입니다. 금은 경금이 양이 되고 신금이 음이 됩니다. 수는 임수가 양이고 개수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양과 음으로 나누어져서 총 10개의 정간을 만들어내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기운 총 10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가 음양으로 나눠지면서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렇게 오행 5개, 음양 2개를 곱하니까 10개죠. 여기 역할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두었는데 겉모습, 표현, 드러난 성격과 기운 실제적으로 이게 하늘에 있는 기운이다 보니까 지진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정신적으로 자기의 어떤 성격 기운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제가 느끼는 그런 기운들이 이제 사주에서 정간이라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간도 뭔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합도 일어나고 충도 일어나고 생극관계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죠. 합은 여기 5개가 있는데 갑기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을경합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합충, 병파 여기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우선은 정간도 이런 형태로 충도 되고 합도 되고 극관계들이 발생을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지지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사주 원국에서도 그것이 발현이 되고, 사주 원국이라고 하면 자기 사주 8글자를 말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문, 그러니까 대운, 세운, 월운에서 오는 두 글자들과 또 이런 합충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신적인 부분에 제일 가깝다. 현상들, 이런 느낌들, 이게 가깝고, 지지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각각 보죠. 목은 자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목은 딱 큽니다. 양입니다. 큰 나무. 을목은 우리가 흔히 보는 덩쿨이나 풀 같은 이런 존재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직선적이고 개척자적이며 리더십이 강합니다. 을목은 그에 반해서도 유연하고 적응력이 좋고 좀 섬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키워드를 한번 보면 간목은 아무래도 개척자, 리더십이면 추진력이 좋고 목표 지향적이죠. 그에 반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집이 세거나 융통성 자체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무를 저번에 표현했을 때 쫙 위로 뚫고 올라가는 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큰 나무가 땅을 뚫고 쭉 올라가는 그런 힘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목은 그에 비해서 좀 유연하죠. 유연성, 인간관계, 예술적 감각, 좀 섬세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점도 뭐 약간의 의존성도 가질 수 있고 자기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는 유부단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간목은 큰 나무가 쫙 뚫고 올라가는 힘, 을목은 바람 불면 약간 휘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그런 풀들, 뭐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를 볼까요? 병화. 태양이죠, 그죠? 우리가 태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키워드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 명예, 개방적이죠. 쫙 펼쳐지는 발산의 힘. 장점이 낙천적이고 솔직 따뜻합니다. 단점은 과시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화는 등불, 촛불에 많이 이제 비유를 합니다. 가로등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은은하면서 이제 지혜롭고 배려심이 많은, 그래서 뭐 세심하고 온화한 성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소극적이고 좀 쉽게 조금 소진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쉽게 좀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촛불 같은 빛, 그러니까 저녁에 쫙 길에 켜져 있는 가로등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죠. 무토는 이제 양의 기운이라 큰 산입니다. 대지. 아무래도 큰 산들은 안정감을 주죠. 신뢰성을 주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어차피 산이 너무 깊고 크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완고한 느낌이 같습니다. 그리고 키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밭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실리적이고 세심하고 실제 논밭에는 작물들이 자라죠, 그죠?
그래서 현실 감각이나 포용력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소심한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예, 보통 비유를 농작물을 키우는 밭 이런 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요. 경금은 칼, 쇠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은 보석이나 장신구. 그래서 경금은 좀 결단력이나 계획 이런 키워드 맞고요. 신금은 좀 정밀하고 세련되고 다듬어지는 요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도 뭐 추진력, 계획성, 강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으로는 거칠죠.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합니다. 허영이 좀 있고. 근데 장점으로는 이제 깔끔하고 분석력이 좋다.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수. 예, 양수로서는 임수, 음수로서는 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는 말 한마디로 큰 강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강. 포용력이 뛰어나고 대범합니다. 개수는 이제 그 반에서 우리가 빗물 같은 거 이슬도 됐고, 예, 좀 작은 이런 물줄기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죠. 그래서 섬세하고 내성적인 내면을 좀 많이 발달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 임수도 지혜입니다. 개수도 총명입니다. 수의 특징은 그거죠. 일단 똑똑하다. 그리고 배려심과 적응력이 좋은 게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거 있겠죠. 위분안하고 좀 숨기는 걸 잘 합니다. 새벽에 이슬방울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정관만 해도 할 게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정관에 10개의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이걸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요것들은 목화 토금수에서 음과 양이 두 개로 나누어져 10개의 정관을 이루게 되었다. 이 10개의 정관들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충을 일으키면서 서로 변화를 가져간다. 느낌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운, 그런 변화,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영역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정관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다음에는 지지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